빠져서 오늘 겨우 6,500선을 지켰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7월 들어서 매일같이 매수, 매도 양쪽에 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주식 시장이 아니고 카지노 게임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 돼 버렸고, 더더욱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카지노 시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오징어 게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아냥을 지금 해외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또 출렁인 증시 정부 대책 미봉책이었다. 지난 목요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후에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이면서 정부 대책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빠졌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앞으로 더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정부의 책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등등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코스피 추이입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 크게 빠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아 다시 플러스로 올라가나?' 했는데 9시 한 반도 되기 전부터 크게 빠지기 시작해서 4.46% 빠지고, 그래서 6,5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6,500선 밑으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6,500선을 겨우 지켰다. 이 정도는 지난 6월 20일 최고치 대비 한 3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0% 코스피가 빠졌다 하는 말씀이고, 사실 뭐 코스피만 빠졌겠습니까?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 모두 다 30% 이상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 다 빠졌는데요. 사실 이 삼전, 하이닉스 때문에 크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 두 개 종목 때문에 또 우리 코스피가 또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이한 것은 외국인이 오늘 5천억 원 정도 순매입했다. 계속해서 팔고 있었는데 순매입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천선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씩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7천선이 하한선이 아니냐, 그리고 또 상한선은 한 9천선이 아니냐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면서 올 하반기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외부적 충격이 강하게 나타나면 뭐 7천선이 당연히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천선이 아니라 6천선 그 밑으로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상한선은 9천선 이상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그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을 팔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올라갈수록 계속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 하이닉스도 다 빠졌습니다. 4.31%, 4.23%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4.2%, 4.3% 빠졌는데 코스피도 4.4% 정도 빠졌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빠졌는데 약간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네요. 이것은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초부터 코스피의 추이인데요. 연초만 해도 이게 4천선 남짓됐는데, 지난 6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하면 9,114를 기록했었죠. 근데 사실 장중에는 이게 9,200선이 넘었었는데, 그래서 장중 최고치 대비 오늘 장 마감 6,500까지 생각하면 한 30% 정도 하락했다. 오늘 7월 20일이니까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에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11시 20분 정도 될 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코스피만 총 38번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는데, 매도 쪽은 한 20번 정도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오면서 점점 더 매도 사이드카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빠졌느냐?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쪽에서 피크아웃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동에서 다시 정세가 좀 악화되고 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뭐 지상군도 뭐 파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군이 사망도 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종전 MOU가 이제 완전히 휴지가 되고 다시 전면전으로 다시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공급망도 불안해지고, 또
국제적인 유가도 급등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인플레이션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고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암울한 기운을 좀 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IPO를 성공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창신 메모리 하면 우리나라의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기업이죠. 이렇게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네 번째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창신 메모리인데 이 창신 메모리가 드디어 IPO를 한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 모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아주 성능 좋은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이 창신 메모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산 기술을 높여가면 굉장히 저가에 반도체 공급을 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죠. 문샷 AI가 아주 강력한 무료 오픈 소스 모델 키미 K3를 공개했는데 그 기술 능력을 보니까 뭐 제미나이에 필적한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정말 엄청난 자본 투입을 해서 겨우 만들어낸 AI가 그 기술 능력이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엄청난 카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AI 자본 지출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같은 이 기업이 아주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삼전 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더 이상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AI 투자 심리가 이제 냉각되고 더더군다나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심리도 굉장히 냉각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피크아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하고의 AI 모델 격차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미국의 경쟁력이 중국 경쟁사들보다는 적어도 반년 내지 1년 정도는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엔스로픽 익명의 임원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어쨌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긴 좀 어렵다.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기술 격차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키미 K3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보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따라잡고 있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적어도 반년 내지 한 1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 봤는데 기술 격차가 이제 2-3개월로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 가격이 크게 빠졌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난 5월 27일 날 출시된 이후에 그때부터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다. 그야말로 자기 전 재산 잃어버리는 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해외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오징어 게임 장세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5월 27일 전과 후가 완전히 시장이 달라져 버렸어요. 두 개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완전히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이 사이드카가 총 38번 발동이 되었습니다. 38번 발동된 것 중에 5월 27일 이후에 30회나 발동이 되었다. 5월 27일이니까 지금 두 달도 되지 않은 거잖아요. 30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발동됐다는 거예요. 38번 중에 1월부터 5월 26일까지는 8번밖에 발동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8번도 많은데 그 이후에 5월 27일부터 두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무려 30회나 발동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7월 들어와가지고 오늘까지 총 영업일이 13일이 있었는데 오직 3일 빼고는 계속해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계속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정상 시장이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이게 카지노지, 이게 롤러코스터 장세지, 이게 바로 오징어 게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서 도대체 일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시장이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또 많은 투자자들이 '아예 여기서 나가자. 떠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를 떠나고 그래서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다 사실 정부가 만든 거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되니까 지난 16 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정부가 부랴부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뭐 일단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늘어났다. 이게 늘어난 거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000만 원에서 1억 으로 늘어나도 이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사실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탁금이 많아요. 뭐 3,0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고 1억 넘는 사람도 70% 이상이라고 제가 보도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3,000만 원 올려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고 최소 매매 단위를 20 자로 한다. 20 자로 한다? 그러니까 한 개씩 이렇게 한 계좌 그러니까 이게 ETF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자, 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20 자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크게 단위 제목 레버리지 ETF에 돈을 넣고 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한두 개 가지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사전 교육을 그동안 2시간 했는데 기본 교육, 심화 교육 각각 1시간씩 했었는데 심화 교육을 1시간 더 한다? 이것 때문에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LP 괴리율 관리 뭐 해서 뭐 시장 가격 순 자산 가치 차이가 이제 기존에 3%인데 2%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규 상장을 중단시키겠다? 뭐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뭐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기존 나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문제지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이미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광고를 금지하겠다. 이 광고 금지하면 뭐예요? 언제 뭐 광고해서 사람들이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나와 있는지. 의미도 없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지난 목요일 이러한 규제책이 나왔고 금요일은 이제 휴장이었잖아요. 오늘 다시 이제 개장이 되었는데 거래 대금을 보세요. 7월 16일 목요일에도 한 12조 원 정도 됐는데 오늘도 한 12조 원. 오늘 사실 살짝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김영범 정책수석이죠. 청와대 정책수석. 사실 이분이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에 가가지고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5개월 만에 이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사단이 나버렸는데요. 이 김영범 정책수석이 KBS 뉴스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삼전 닉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다만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치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을 보는 것 같아요. 매번 계속 땜질식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된 뒤에 지금 처음 나온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장 반응은 정말 시큰둥하고 급등락을 하는 시장이 계속 될 텐데 앞으로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걸 완전히 상장 폐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장 폐지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고를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일 그거 정말 못한다면 2배 레버리지 ETF인데 2배가 아니라 1.2배로 확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거의 정상적인 그런 주식 거래와 비슷한 정도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굳이 여기 매달리지 않을 거고 매달린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전 모르겠어요. 이걸 처음 꺼낸 것도 잘못되었는데 그 뒤에 이 잘못된 것을 보고서 이걸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것도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고요. 중단하지 못한다면 이거 당장 레버리지 비율을 1.2 배까지 좀 낮추면 그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의견도 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댓글에 많은 의견 서로 교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 그리고 응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